오늘은 심신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결국에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잘 해소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것들을 잘 풀어내고 해소하고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잘 평소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몸을 움직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도 있고요.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뭐 소새끼 말새끼 뭐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풀어내는 분들도 있고요. 실컷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막 노래 부르고 목청껏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불 빨래 널어놓고 실컷 방맹이로 두드려 패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간직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좀 풀면서 해소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나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잘못했을까요?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보통은 사람 책임이죠. 자동차 책임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서 각종 신호들이 올라와요. 연료가 부족합니다. 뭐 냉각수가 부족합니다. 뭐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호들을 예의주시하겠죠. 그리고 가령 이렇게 연료가 부족합니다. 램프가 깜빡깜빡거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기름 넣으러 가야죠.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그러면은 램프는 꺼지겠죠. 그쵸?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봐요. 계기판을 안 봐. 혹은 계기판에 신호는 나타나는데 내가 무시해버려요. 아유, 난 몰라. 그러고는 그냥 계속 운전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고가 나겠죠.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연료가 떨어져 버리면 아주 큰 사고가로 이어질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뭐 짧게는 뭐 한 5, 60년 아니면 길게는 100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 몸을 운전을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면서 돌아다니실 거예요. 자, 이 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몸이 잘못돼서일까요? 아니면 이 몸을 운전하는 데 어떤 이런 이성이나 영혼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은 헷갈리죠. 근데 보통은 그거를 운영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자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 몸하고 마음에서도요, 갖가지 경고등이 켜져요. 한 번씩 어떤 느낌들이 올라오고요, 어떤 감정들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느낌, 내 몸에서 나타나는,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이 내 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종종 한 번씩 체크해 보시나요? 정말로 중요한데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별로 자기 기분 같은 거 좀 무시하고 살고,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그냥 외면하고 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운전을 하는데 경고등이 깜빡거리는데 불구하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랑 똑같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고가 나요. 몸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뜻하고는 일들이 뭔가 좀 실패나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죠. 만약에 평상시에 내가 그런 신호들을 예의주시하고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필요한 그런 연료들을 잘 채우면서 살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기분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보고, 내가 뭔가가 좀 불편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폭력대화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은 필요한 연료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꿈,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뭐 공기, 음식, 물, 수면, 안전, 친밀한 관계, 소통, 배려, 협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한번 쭉 보시면서 이 중에서 나는 전혀 필요 없는 게 있는데 라는 걸 찾으실 수 있는 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언젠가 한 번쯤은 꼭 필요했고 앞으로 살면서 필요할 만한 목록들이 쭉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요 정도 범주,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연료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연료들이 부족해질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신호가 올라와요. 상당히 많은 욕구불만의 느낌들이 있어요. 뭐 걱정되기도 하고요, 섬뜩하기나 주눅들기도 하고요, 조바심 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혹은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질리기나 정 떨어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갖가지 느낌들이 올라올 거예요. 자, 이런 느낌들은요, 내가 지금 어떤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연료를 좀 채워주세요 라는 하나의 신호예요. 자, 이런 느낌들이 올라올 때 이 느낌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서 그렇지 라는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내가 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하다는 신호는 내가 뭔가 좀 즐거움이나 재미가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좀 잘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연결되고 소통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마다 그 느낌이 나타내는 연료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잘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잘 채워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내가 지금 뭘 느끼지? 내 기분이 지금 어떻지? 나 지금 약간 지금 서운해 라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느끼고 있지? 내가 내 남편한테 뭔가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좀 그래도 노력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자, 그 다음에는 연료를 채우러 이제 주유소에 가야죠. 연료가 부족하다는 거 알았는데 채우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당신한테 좀 서운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그때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듣고 그래, 내가 그랬던 거는 좀 사과를 할게, 미안해 라는 소리를 듣고 나면은 서운한 감정은 사라지겠죠. 내가 부족했던 연료가 다시 채워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다시 우리는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내 연료를 채우는 거는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하면은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좀 알아서 잘하면은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자, 근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부족한 연료가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좀 주체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기 거를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좀 서운하게 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하다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일까요? 그 사람 인생일까요? 그 사람이 잘해야지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내 인생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 사람의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다른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스스로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